안녕하세요. 이산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일요보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학교에서 나눠주신 인쇄물에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만을 골라서 편집된 자료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하지 않을 건데요. 자, 제가 오늘 담아온 문제가 총 9문제 있습니다. 9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1번 문제는 가장 마지막으로 넘겨서 문제를 풀이할 할 거고요.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나다 조건 중에 가부터 먼저 좀 해석을 해볼게요. 가에서 0이 일단은 A에 무조건 원소로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 조건에서 나에 의해 0제곱 마이너스 2가 당연히 A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 조건을 대우 조건을 좀 써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의 원소로 스몰 a가 있으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a라는 원소가 그 다음 원소 a제곱 마이너스 2를 반드시 끌고 온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a의 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원소가 된다라는 건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2를 빼어서 a의 원소가 되니까 역시 2가 들어간다. 그러면 잘 보세요. 0, 마이너스 2, 2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원소로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 조건을 좀 보면 다 조건 A의 원소가 총 몇 개다? 4개다. 그러므로 우리가 A라는 집합을 아예 원소 나열법으로 0, 마이너스 2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라 하면 알파는 반드시 0도 아니어야 되고 마이너스 2도 아니고 2도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이 셋 중에 겹치는 게 있다면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지 않고 3개가 되었기 때문이죠. 집합 원소 나열도 이렇게 표현이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라는 원소가 들어가려면 알파는 우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를 끌고 와야 하는데 이 끌고 온 녀석이 다시 A 원소이므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거나 두 번째 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거나 세 번째 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2거나 마지막 네 번째 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알파인 경우까지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가능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가능한 알파는 0인데 0이 아니어야 하므로 얘는 모순. 그리고 여기에서의 알파는 제곱해서 4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역시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경우가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서 인수분해까지 하고 나면 알파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2는 역시 배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원소로서 가능한 알파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으로 총 3가지가 가능하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2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50 이하의 자연수인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조건이 중요하겠죠. A와 X의 합집합이 A가 된다. 그 얘기는 X는 반드시 A의 부분집합이어야 하고요. 이것을 해석하면 X의 원소는 6의 배수 중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비교집합 X가 공집합이다 라는 말은 B와 X가 서로서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x의 원소 중 4의 배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두 내용을 한 번에 설명하면 이럴 수가 있겠죠. 6의 배수이지만 4의 배수는 빠져있는 것. 즉 가능한 A는 6의 배수 중에서 4의 배수 빼야 되니까 6, 18, 30, 42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퀄이 아니고 부분집합이어야 합니다. 그럼 가능한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이므로 16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가시면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부분집합은 K 이하의 짝수, B는 K의 약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체크할 건데 원소의 개수가 곱해졌는데 15란 말입니다. 그 말은 개수와 개수, 즉 0 이상의 정수 둘이를 곱했는데 15다. 그 말은 15의 약수여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딱 보셔도 A 집합과 A 합집합 B의 여집합 중에 당연히 A가 좀 간단해 보이시죠?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가 15의 약수 중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종합해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리면 이럴 수 있습니다. A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5개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각 15의 약수여야 된다. 얘가 15의 약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K 이하의 짝수가 1개인데 그럼 짝수 중에 가장 작은 건 2부터 가능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2보다 큰 짝수는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K는 2 또는 3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그라미 1번 K가 2면 집합 A는 2 이하의 짝수 1개 그리고 B는 2의 약수겠죠. 그러니까 1, 2 그러면 A 합집합 B가 2개겠죠. A 합집합 B가 1, 2가 되므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2 이하의 자연수 중인데 그 중에 2개를 빼야 되니까 0개. 그럼 얘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K가 3인 경우에 집합 A는 3 이하의 짝수 2만 가능 그리고 B는 3의 약수 1, 3 그러면 A 합집합 B가 1, 2, 3이고 전체 집합이 1, 2, 3이니까 역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되어서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K가 2, 3 얼마에서 일일이 다 찾아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 그러면 동그라미 3번 2, 4, 6이 가능해야 되니까 K가 6이거나 7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역시 좀 지루한 나열을 해보면 2, 4, 6 B가 6의 약수 1, 2, 3, 6 그러면 A 합집합 B는 1, 2, 3, 4, 6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가 6까지 있을 거죠. 거기에서 5개를 빼니까 1개. 그럼 역시 3 곱하기 1로 불가능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다. 4번 K가 7이면 7 이하의 짝수 2, 4, 6 7의 약수 1, 7 그러면 A 합집합 B가 1, 2, 4, 6, 7 7 이하의 자연수 중에 5개가 빠지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 그러면 3이 6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역시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경우 그렇다면 2, 4, 6, 8, 10까지 들어야 되니까 K는 10과 11이겠죠.
5번 K가 10이면 A는 2, 4, 6, 8, 10 B는 10의 약수 1, 2, 5, 10 A 합집합 B는 1, 2, 4, 5, 6, 8, 10 7개야.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10개 중에 7개 빼는 거니까 3개가 돼서 잘 보세요. 이러면 15개가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상황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지으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중에 1, 2, 4, 5, 7, 8, 10을 빼야 하니까 남는 원소는 3, 7, 9가 되어서 정답은 189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번이고 이 외에 이제 K가 11인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 NA가 15인 경우 모두 다 불가능함을 체크를 각자 따로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189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5번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P이면 not Q 그리고 not P이면 Q가 모두 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뒤에 있는 명제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명제 not P이면 Q의 대우 명제를 좀 써볼게요. 그러면 not Q이면 P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P이면 not Q이면 P가 모두 다 참이 되어야 하므로 즉 P와 not 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내가 원하는 P라는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의 진리집합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P는 EX는 A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X는 2분의 1A 그러니까 진리집합 P는 2분의 1 원소를 하나만 갖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자, not Q를 보겠습니다. not Q가 어떻게 생긴 조건이냐 부등식의 부정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2차 부등식이 원소의 개수가 1개 되는 그러니까 해의 개수가 1개가 되려면 반드시 접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그게 중근이 되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이 0이므로 B는 6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2차식은 x-3의 제곱이 되어서 Q의 여집합이라 함은 3만 되는 상황을 의도한 것이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B가 6인 거 하나 확인하셨고 2분의 1 A가 3이므로 따라서 A도 6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의 양수의 합은 12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12였고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요. 실수 X에 대한 조건이 P조건, Q조건이 있는데 P이면 not Q이다, P이면 Q이다, P이면 not Q이다가 모두 거짓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부등식을 영역으로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P조건 보시면 K-2부터 K 플러스 2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Q조건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먼저 두 부등식의 영역 중에 Q가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Q를 먼저 영역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될 건데 Q라는 영역이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 이므로 내가 원하는 P라는 조건은 이렇게 빨갛게 표현해 볼게요. K-2부터 K 플러스 2까지 이 빨간색 영역이 검은색 영역의 바깥쪽과 안쪽에 모두 다 걸쳐 있어야 되는 상황을 원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간격이 4인 이 빨간색 길이 요 집합이 걸치려면
제일 먼저 왼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걸 좀 다양하게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k 플러스 2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마이너스 1에 딱 걸치는 순간부터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괜찮고요. 그리고 마지막 만약에 k 플러스 2가 k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과 같아서 이렇게 되면 역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k 마이너스 2는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원하는 k는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 이게 첫 번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에서 한번 관찰을 해볼 거예요. 오른쪽에서 관찰했을 때 이런 구조까지는 아직은 안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 파란색 영역은 정확하게 Q 안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양쪽 모두에,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다 걸쳐 있어야 되는 상황을 원합니다. 그래서 k 마이너스 2가 5보다는 커야 되겠다. k 플러스 2겠군요. k 플러스 2가 5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 괜찮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의 왼쪽 경계 k 마이너스 2가 걸친 상황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고 k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까지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k는 3부터 3초과 7 이하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이렇게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수 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4, 5, 6, 7이 되어서 더했을 때 정답이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한 조건이 어떤 실수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 이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이란 말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참이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명제 말고 집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x바 2 이상 5 이하라는 범위에서 x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 이상, 이렇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된다. 즉 서로소가 아니어야 된다를 원하는 거겠죠.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영역에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을 2차 함수로 본다면 이 녀석의 최대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림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주어진 2차 함수, 2차식을 2차 함수로 봤을 때 x가 4인 상황에서 꼭지점을 갖는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 축의 방정식 x는 4인데 2에서 5까지니까 왼쪽 경계가 조금 더 멀고 마이너스 2가 아니라 5, 그냥 2예요. 요거. 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이 모양은 왼쪽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비대칭적인 이참수의 잘려진 형태겠죠. 그리고 최대값이 0 이상이란 말은 이 왼쪽 경계에서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안 되고요. 굳이 위쪽으로 올라올 필요까지도 없다.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금 원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2에서의 값이, 함수값이 최대일 것이고 대입하면 n-12가 되고 얘가 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자연수는 12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값은 12
까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약간 편집상의 문제가 있어서 1번 문제가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그렇죠? 1번부터 해설을 이어서 좀 해볼게요. 1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1 이상 A 그리고 A보다 큰 B 이러한 크기 관계가 정의되어 있는 상수 AB가 있습니다. 이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A랑 B랑 C의 표현들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보겠습니다. A랑 B랑 C는 모두 다 x, y라는 좌표, 그러니까 점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근데 어떤 점들이냐? 모두 다 y는 3분의 4x 위에 있는 점들이에요. 그리고 각각 원하는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죠. 이 원에도 있어야 하고요. 이게 지금 A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점들이고, 그 다음에 B는 어떤 원이냐? 중심이 A 플러스 1, A이고요. 반지름이 A인 원.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중심이 B 플러스 1, B 그리고 반지름이 B인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y는 3분의 4x라는 직선은 공유하되 원의 위치와 반지름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에 A에 있는 점, B에 있는 점, C에 있는 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교점들이 겹쳐지는 것과 안 겹쳐지는 게 있을 건데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총 3개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B랑 C에 있는 건 좀 차후에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 먼저 A에 있는 원이 어떤 원인지부터 생각을 좀 해볼게요. A에 있는 원을 제가 지금부터 C1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C1이라는 건 C1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이죠. 그런데 이 원과 직선 y는 3분의 4x, 직선 y는 3분의 4x를 지금부터 L이라고 해볼게요. 직선 y는 3분의 4x, L. 그래서 원 C와 직선 L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게요. 근데 L이라는 직선을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4x-3y는 0이 되겠죠. 그래서 L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 길이를 제가 D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D1은 4제곱 더하기 3제곱의 제곱근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5분의 5가 되어서 중심과 L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는데 반지름이 1이죠. 그렇죠? 반지름이 지금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그러니까 이 원, C1과 직선 L은 접한다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C1과 L은 접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먼저 하나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2가 어떤 원이냐. C2는 중심이 A 플러스 1, A이고 반지름이 A인 원이죠. 그러면 Y좌표와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X축에 접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X축에 접하고요. 그리고 A가 1 이상이라고 했죠. A가 1 이상이므로 중심은 1사분면에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C3 또한 B 플러스 1, B 반지름이 B X축에 접하는 원, 그리고 B는 A보다 큰데 A는 1 이상이죠. 그러면 얘는 중심이 역시 1사분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먼저 C2와 C3, 그러니까 여기에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게 C2, 파란색으로 밑줄 친 게 원 C3가 되겠습니다. C2와 C3는 아직 원의 사이즈나 중심이 위치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는 없고요. C1은 아예 대놓고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먼저 그림으로 C1과 직선 L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럴 수 있겠다.
x축이 있고요. 그리고 y는 3분의 4x니까 약간 기울기가 있게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해볼게요. x축, y축에 있고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포인트는 직선과 접한다입니다. 직선과 접한다. 그래서 이 원의 사이즈를 조금만 좀 줄여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사이즈를 좀 줄여서 나타내 보면 이럴 수 있겠다. 맞으시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이 1인데 정확하게 C1과 L이 접하는 상황.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접하는 원은 아마도 3, 4분면에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2가 1, 4분면에 중심이 있어서 여기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일 거고요. 이거보다 약간 위쪽에, 약간 오른쪽 위에. 왜냐면 B가 A보다 크니까요. 약간 오른쪽 위에 역시 X축과 접하는 이런 원이 존재해서 물론 여기서 지금 위치와 원의 사이즈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의 사이즈는 아직 알지 못해요. 이런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C2와 C3는 모두 1, 4분면의 중심이 있고 X축에 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점을 제가 P1이라고 잡을게요. P1점 C1과 L의 교점인 P1을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이때 P1은 아예 A에만 속한 원이 되겠죠. A에만 속한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B 합집합 C가 2가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B 합집합 C만 2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원 C1 그러니까 빨간 원이 직선 L과 접하는 교점의 개수가 0개이거나 1개이거나 2개일 거고요. 역시 파란색 원도 0개이거나 1개이거나 2개일 건데 둘이 합집합해서 2개다 라는 말은 이 개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점의 개수가 구성돼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2와 L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2와 L의 위치 관계를 확인해 보자요. 자, C2라는 건 중심의 좌표가 A 플러스 1, A죠. 그리고 반지름이 A고요. 그래서 두 C2라는 원과 직선 L의 위치 관계를 보기 위해 C2의 중심부터 L까지의 거리를 좀 볼게요. 그러면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요거 잠시만요. 요거 숫자 조금만 다시 쓰겠습니다. 4의 A 플러스 1 빼기 3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4가 나올 거고요. 5분의 A 플러스 4는 분자에 있는 A 플러스 4가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약간 화제를 돌려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A는 반드시 1 이상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양변에 4를 더하면 A 플러스 4는 5 이상이고요. 양변을 5로 나누었을 때 A 플러스 4를 5로 나눈 이 D2라는 값은 반드시 1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1 이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일단 요 생각을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플러스 4 나누기 5와 A라는 걸 비교를 했을 때에 양변에 5를 곱하고요. A가 이항된 다음에 4로 나누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가운데 있는 부등호를 추정해 보면 A가 1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5분의 a 플러스 4는 a 이하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에 있는 박스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반드시 a가 1일 때 이게 등호 성립을 해서 접한다가 되겠고, a가 1보다 크면 접하지 않고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된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겠죠. 즉 a가 1이면 C2와 L은 접하고 a가 1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생긴다라는 점을 하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원은 삭제되고 최소 원은 반드시 접해야만 합니다. 접하는 원이 있고 또는 이것보다 사이즈가 커서 교점의 개수가 2개인 상황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는 원이 조금 더 사이즈가 커져서 이렇게 돼서 오른쪽 위에 점이 찍히면서 원과 직선이 교점이 2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n, b의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1개이거나 또는 2개여야만 하겠다라는 점을 캐치를 하고 C3로 넘어가겠습니다. C3요. 자, 같은 논리로 C3와 L의 위치 관계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서 확인을 해볼 건데, D3는 역시 5분의 절대값 4에 b 더하기 1 빼기 3b가 되어서 5분의 b 더하기 4인데, 반드시 이 길이는 b보다는 짧게 되겠죠. 왜냐하면 위에 있었던 a에서의 관찰의 결과로 b가 1일 때 이게 등호 성립일 거예요. 근데 b는 1보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즉 C3와 L의 교점은 반드시 2개여야 한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서 그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원이 반드시 요 직선 L을 뚫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림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데 이미 C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관찰, 그러니까 C2와 L의 관찰, C3와 L에 대한 관찰을 곁들여서 한 번에 종합해보면 이렇게 얘기해야만 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반드시 A는 B보다 작으니까요, 이 교점이 2개가 모두 다 일치하는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일하게 가능한 건 A가 1이어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 그리고 그 접점을 C라는 집합이 다시 한번 포함하는 상황이어야만 이 이야기, 그러니까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다 라는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단순한 계산을 좀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NB는 1이어야 하고 A는 1이어야 하고 B는 반드시 C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식으로서 좀 표현을 해볼게요. A가 1이니까 중심좌표 C2의 중심은 2,1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y 플러스 x 마이너스입니다. x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라는 C2의 방정식과 y는 3분의 4x를 연립하면 x좌표와 y좌표가 계산을 조금 복잡하게 해야 합니다. 계산의 결과가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의 결과가
5분의 6, 5분의 8이 됩니다. 그리고 C3가 5분의 6, 5분의 8을 지나므로 이를 대입하면요. 잘 보세요. 5분의 6 빼기 b-1 제곱 5분의 8 빼기 b의 제곱은 b제곱이다. 이걸 풀면 결론적으로 계산을 조금 제가 축약할게요. b가 1 또는 5분의 13인데 b가 a보다 크고 a는 1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b가 1인 경우가 배제되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a는 1이고 b는 5분의 13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을 구하면 5분의 18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편집상 이 문제도 역시 1번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라서 빠르게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제곱 y 플러스 2제곱은 9라는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한 원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C의 중심은 원래 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고 반지름이 3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C의 중심은 마이너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보겠어요. C의 중심은 1사분면 위에 있다. 자, 그럼 1번 마이너스 1 플러스 m은 0보다 커야 하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n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C는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둘 다 양수이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m과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 같고 그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므로 반지름의 길이 3과 같아서 따라서 이 얘기를 종합하면 m은 4고요. n은 5가 나와서 따라서 m 더하기 n은 9까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려보강 수업 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